네,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봐야 될까? 오늘 조금 난해한 해석을 좀 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최태클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루 쉬고 개장이 됐는데 뉴욕장이 또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강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까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요. 조정 이제 본격화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시장이요? 제가 그 주초에 말씀드렸죠. 뉴욕 증시는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이 정도는 예상했고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밑으로요? 그렇죠. 네. 그게 뭐 하락을 위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뭐 변동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증시 잘 보시면 결국 다우 S&P하고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좀 차별화돼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다우하고 S&P는 그래 좀 많이 하락하는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골이 깊게 급락을 하고 있죠. 그것은 네. 결국 우리 주식 격언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결국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주도했던 그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면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마이너스 6.7%, 그다음에 아마존닷컴이 마이너스 4.39, 마이크로소프트가 5.41, 그 밑에 이제는 테슬라가 다시 15등까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1%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면 뭐 존슨앤존슨, 뭐 약보합, P&G도 마이너스 1% 보이면서 이렇게 좀 종목별로 차별화 보여주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네. 결국 보면 S&P 500 같은 경우 보면 종목들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게 많아요. 일단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니콜라 지분 인수하면서 오늘 좀 일정 예. 부분 올라간 거고요. 상위에 보면은 섬유의복적이 많아요. 언더아머, 커플리 홀딩스, PVH, 그다음에 테스트 스트리트, 뭐 이러한 결국 경기 소비재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무조건 다 하락하는 게 아니고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를 보면서 얘네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나, 그거를 한번 제가 체크해 봤을 때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저점에서 고점 만들고 지금 조정 보면 위에서 한 25% 빠지는 게 1,7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고, 아마 장중의 변동성에 의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이 21 이평선 여기까지는 아마 흔들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한 1200입니다. 1200. 그러면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한 15% 이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줘야 시장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일단 우리나라는 내일이 에쿼도럴 위칭 데이죠. 미국 같은 경우 다음 주 금요일이 또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형주 중심으로 미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나스닥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서 내일 3, 4%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급락 나오고 이러한 좀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방 변동에 노출될 수 있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네, 예상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밑에 자리에 있지만 아예 추세 하락으로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예. 왜 아니냐 하면은 네. 결국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 모든 조건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모든 투자자들이 일단 올리겠다라는 그런 투심이 작용한 건데, 네. 결국 그 뒤에는 유동성, 그다음에 트럼프, 연준 이렇게 합심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깨버리면 트럼프하고 연준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0월 달 마지막 불꽃 장세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피날레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세 가지 포인트 유동성, 연준, 트럼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큰 이 변수는 트럼프에 또 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제였죠. 바로 중국과의 모든 거래선 끊어버리겠다. 내가 재선이 되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화웨이 전선에 국내 업체들도 가담을 하게 되면서 뭐 국제유가도 오늘 급락을 했던 게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그래서 수요가 부진할 거다 이런 전반적인 우려감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반화웨이 전선에 국내 업체들 동참한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중심에 보면 결국 나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그 양채찌가 왔다라는 건 이러한 것을 보고 니네가 좀 행동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온 건데, 결국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놓고 거기서 줄다리기를 잘 할 거냐 했을 때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 왜 거래를 중단했냐? 미국 행정부의 그 제재안을 보면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러한 기업들은 납품을 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네. 미국 거 쓰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도 중국으로 이제는 반도체 납품하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승인을 받는데 그 승인이 될 거냐 할 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향배가 갈리는데 일단 삼성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만 봤을 때 5대 매출처 중에 하나가 이제 화웨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삼성이 차지하는 건 한 3.2%밖에 안 돼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11%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게 SK는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웨이가 못하는 뭐 휴대폰이나 5G 이쪽에서 오히려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한테는 조금은 안 좋은 모습으로 네.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면은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두 종목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예, 달라지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에서는 분명히 64,400원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신고가 만들 수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60일 이평선 이거를 치고 가기는 버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뭐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좋을 텐데 과연 이 현 시점에서 뭐 디램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이 여건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여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둘만 보더라도 결국 하나의 제품만 갖고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하고 뭔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하고는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변화가 있죠. 네.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도 결국 하나만 잘하는 기업보다는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접근하는 게 또 좀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삼성전자 최근에 그 수주 재팟에 너무 많이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분명히 화웨이와 관련돼서 연관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전문가 저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지금 이렇게 화웨이가 어려운 틈을 타서 국내 업체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들어올 좀 보복성의 조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 그 가능성은 저희가 고려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네. 아마 최악으로 갈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가장 받잖아요. 큰 피해를 네. 받아왔고 그거는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좀 대피해야 됩니다.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인버스 쪽으로 가든지.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되게 되면은 뭐 일정 부분 그런 데서 좀 여유로워질 수 있고 그때 가가지고는 또 방향이 바뀌면 우리 기업들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게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니까 그때 그렇죠. 생각하고 일단은 삼성전자에는 득이 된다. 요거를 좀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의견이 많이 나오네요. 네, 다음 저희 노이즈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 가지고 관련 좀 들고 계신 분들 약간의 패닉의 심정이실 것 같고 근데 또 셀트리온과 녹십자는 시생산 또 생각보다 빨리 할 것 같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도 언제든지 악재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사건을 보니까요. 네, 결국 네.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이러한 것들을 감내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싫다라면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워낙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별로 이런 제약바이오 쪽 종목은 언급을 잘 보시게 안 해요. 되잖아요. 안 네. 하는데 일단 왜 그러면 SK 케미칼하고 진매트릭스가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느냐?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여거와 좀 연관이 있어요. SK 케미칼은 국내 국제 해외 공급을 위한 그 협력 의향서를 같이 체결하면서 네. 좀 밀접한 문제가 있고 진매트릭스는 결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코로나 백신 임상 계획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또 좀 일전 나눠진 이 백시텍이라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진매트릭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오늘 반영되면서 SK 케미칼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반영은 된 거죠. 이렇게 개파락했고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는 60일 이평선까지는 일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뭘 매수하고 하기는 좀 애매한 버겁죠. 자리예요. 그냥 예. 홀딩하거나 밑에서 한번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아까 그것보다는 좀 나은 모습인데, 아까 조금 줄었어요. 네네. 그러면 예. 얘는 오늘 저점을 손절가 잡고 그냥 홀딩하면 됩니다. 오늘 저가가 1,500원이거든, 네.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 그것을 손절이든 익절이든 자리 잡고서 이 종목은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제가 알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먼저 백신 내놓지 않을까 그 첫 후보로 꼽혔던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력체대로 굉장히 열심히 분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녹십자라던가 셀트리온 쪽으로는 조금 더 확신이 강한 매매가 또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역으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괜찮을까요? 아까 그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장중에 엄청나게 급등이 그러니까요. 나와줬죠. 예. 근데 임상이라는 게 뭐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이게 근데 쉽지가 지금 않아서. 그게 지금 예. 6개월인데 그걸 빠르게 하다 보면 진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무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미국의 그 유명한 뭐 그런 뭐 CDC 쪽 그 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임상이라는 건 단계가 있는데 중간 빼먹고 마지막 단계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너무 때문에 급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온 임상 성공했다래도 그거를 100% 믿을 수 있냐 그랬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막 워낙 저 글로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걸 좀 무시하면서 가고자 하는 게 많은 국가들의 수뇌부들의 생각인데 네네. 여튼 그거는 뭐 그들이 그렇게 진행하니까 우리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 문제점은 많이 안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일단은 조금 차근차근하게 저희가 임상 결과 좀 기다려 봐야 될 네네. 것 같아요. 네,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미증시 급락은 분할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불 곳은 한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변동성 구간이지만 네. 이런 변동을 볼 때 밑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전이라고 봐주셨어요. 불꽃 축제는 아직 남아있다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